안녕하세요. 취업트렌드 채널 운영자입니다. 저는 현재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로 근무하고 있고요. 동시에 네이버 어학교육 분야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네이버에서 저희 취업트렌드 채널을 직접 검색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저희 취업트렌드는 학점은행제, 자격증, 취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채널이고요. 오늘 내용 만족하신다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팬하기,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그리고 하는 일을 주제로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이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에 관심 갖고 있는 취준생분들 굉장히 많은데 인터넷에서 내용을 찾아보면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내용을 한 영상에 담기에는 아직 제 재주가 부족한 것 같아서 스스로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은 선임 기준 관련된 내용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 직무에 관심이 있으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저는 이제 연구 및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산업안전보건법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쭈르륵 나오거든요. 사실 법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쓰여 있어서 다 읽질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 써드릴 테니까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선임 기준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는데 제가 보건 및 안전관리자 내용을 좀 공부하게 된 이유가 학점은행제 학생들 때문인데요. 제 본업이죠. 이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사실 저에겐 굉장히 생소한 영역인데 이것을 따려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왜 따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선임 기준 때문에 따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알아야지 학생들한테 더 좋은 학습 플랜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결국 제가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펼쳐놓고 제1조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사실 책 읽기를 다들 싫어하는데 본인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도움 되거든요. 사실 팁 아닌 팁인데 제1조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걸 저는 권유드립니다. 법령의 처음에는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 정의가 나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게 우리 생활과는 좀 동떨어진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데 읽어보면은 좀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1조부터 5조까지는 그런 목적과 정의가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6조를 제가 또 따로 넣은 이유는 결국 안전관리자라는 게 우리 산업 전반 현장에 배치되는 사람들인데 산업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계 쪽도 있고 전기, 화공, 건설, 산업보건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6조를 좀 강조해 봤습니다. 각 분야마다의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매해 법을 조금씩 조율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9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정말 중요해요. 보통 인터넷에 찾아보면 안전관리자 내용만 나오는데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그와 비슷한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라는 직무가 있어요. 구조부터 이 각각의 선임 기준이라든지 업무 내용이 나오는데 좀 어렵거든요. 제가 다른 글에서 좀 괜찮은 조직도를 한번 찾았는데 요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장이라고 할게요. 공장 같은 경우는 책임자가 있을 거고 그 밑에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팀마다 관리 감독자, 즉 안전과 보건 관련해서 관리하는 감독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관리 감독자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사이에 이런 안전 담당자, 그러니까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공장장 같은 좀 책임이 높은 사람을 뜻하고 그 밑에 관리 감독자는 그 각 팀마다의 어떤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라고 보면 되고요. 중간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둘 사이에서 역할을 조율하는데 이 회사 사람일 수도 있지만
외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외주를 맡기는 거죠. 현재는 주로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의 직무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해 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취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선임 기준을 갖춰야 되거든요. 굉장히 길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선임 기준을 잘 봐야지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10가지 이상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안전관리자 하면은 산업안전기사와 많이 연결시키는데 꼭 산업안전기사를 딸 필요는 없지만 그걸 가장 쳐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처음에 안전관리자가 이제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종류라는 것은 이 산업 현장마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방, 전기안전관리자, 건설안전관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산업 현장 종류마다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머리가 터지기 때문에 오늘은 딱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뭐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겠지만 본인이 정말 이쪽으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가지고 제 1조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임 기준 때문에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 기사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어느 곳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력 요건을 갖출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학점은행제 관련된 질문이 필요하시면 아래 카톡 또는 댓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혹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 참 쉽죠? 에듀트렌드 검색하셔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